마켓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트럼프 관세유의 종료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을 좀 경계해야 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P인베스트 이조 본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제 7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 관세 유예를 종료하겠다, 서면으로 통보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금 7월 들어서 관세 리스크가 시장 변동성에 또 작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젠 또 시장이 조금은 또 그런 거에 면역이 생겨서 7월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이런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는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돼서 워낙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과의 갈등이 거의 극에 치달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매크로 그리고 뭐 이런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만약에 협상마저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 충격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 관세 협상이 중국에 피해를 주는 게 있으면 우리 그대로 바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용 카드일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부담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코스피랑 코스닥 국내 증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익 매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다음 주쯤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또 다시 불거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 당연히 피해가 되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릴 것 같고요.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또 더 쏠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피해를 받고 또 방어가 되는지 지금 본부장님의 뷰에서만 바라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자동차 섹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반등이 나와줄 만한 좋은 소식이 지금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5월 달에 수출액이 좀 안 좋았지만 6월 달에 좀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SUV라던가 하이브리드카에서 지금 수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는 사실 생산 공장도 중단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IRA 세 공제 및 축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도 역시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겠지만 방어적으로 좀 괜찮다. 그나마 관세 리스크에서 최소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전력기기라던가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은 이미 지금 미국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거기서만 해도 자체 수급이 되기 때문에 관세에서 그나마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이제 뭐 일진전기라던가 LS일렉트릭 같은 다른 기업들은 지금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요즘에 화장품주들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한국콜마가 어느새 지금 10만 원 다 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도 신고가고 지금 오늘 잉글루드의 급등 나오고 있고 실리콘투도 신고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이 그나마 조금 피해가 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이 강력한 수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관세 피해 완벽하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7월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화장품이라던가 전력기기 쪽은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화장품 중에서 ODM 관련된 기업, 코스맥스 한국콜만은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주가가 결국에는 또 상방 돌파 못하고 막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거나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래 관세 때문에 좀 피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나마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다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거든요. 아. 지금 현대차가 그러면 전기차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쪽이 하이브리드 차 정도인데 근데 하이브리드에 좀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만큼의 뭔가 성장성, 예를 들면 네.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던가 아. 이러한 앞으로의 그런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거죠. 물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먼 미래거든요. 본부장 제가 네. 그 하이브리드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요. 네. 그 일본한테 조금 더 강경하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 경쟁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본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게 좀 더 세게 하고 강경하게 한다면 현대기아에게는 또 오히려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사실 여행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괌 같은 데 가면 하와이 괌 가면요. 거기 다 일본 차예요. 근데 관세를 매기면 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일본에 그렇게 네. 많이 팔리니까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일본에 더 강하게 좀 관세를 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셈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이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겠다 이거보다도 지금 네. 사실 일본 자동차 쪽에 비하면은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 입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그게 되냐 안 되냐인데 사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면에 전선 전력기기 이쪽은 또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그럼 더 갈지 신고가 돌파 종목들도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선호주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더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지금 뭐 5월달, 6월달 수출액이 정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처럼 미리 계약을 해서 수주를 쌓아놓고 이제 그런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업 구조가 변압기가. 그러니까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회계상으로 2분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요?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 효성중공업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밸류 네. 부담도 좀 있고 네.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효성중공업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붙어서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 전력기기에 집중하는 거면 HD 일렉트릭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변압기 수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도 지금 얼마 전에 대규모 정전 이슈 있었잖아요. 네. 스페인 지역에. 그래서 유럽도 전력망 40%가 지금 노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들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전력기기 주들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전력기기의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사 중에 또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요? 히타치라는 네.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히타치는 이제 스웨덴 쪽에 ABB라는 곳을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 글로벌 넘버 2 정도 돼요, 일본이. 그래서 후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 또 영향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물론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자체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 고점이지만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어때요? 아, 다 좋은데요. 네. 그 생산 시설 때문에 지금 반도핑 관세가 네. 17% 정도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좀 부담되고 만약에 여기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관세 들어와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생산 시설에서 미국 현지 공급에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LS 일렉트릭도 좋아요. 좋고 앞으로 뭐 배전 시장이라던가 스마트 배전 솔루션에 대한 매출 그리고 북미양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실적 발표라던가 관세 리스크에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사실 LS 일렉트릭도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네. 뭐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S 일렉트릭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외에도 뭐 전선주들 이런 쪽도 가온전선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삼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전력 전선 이쪽이 관세 방어주로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에 좀 공장이 있고 생산 설비가 가능한 종목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의 효성중공업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조금 더 낮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최선호주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진짜 빨라요, 네 본부장님. 네. 내일부터 하반기 시작이거든요. 네, 네. 하반기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역시나 딱 하반기 시작되면서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관세 리스크와 더해져서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저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 쪽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 이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이제 Z 플립 7 이제 네. 행사가 있는데 거기 엑시노스 2500이 이제 삼성 파운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안 쓰고 이제 그쪽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들 있죠. 힌지와 관련된 기업들 그런 쪽도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조방원은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네. 원전은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등장을 해서 근데 일단 조방원이 좀 당분간 쉬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바톤을 누가 받을 것이냐 전력기기 쪽이 받을 것 같고 화장품이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일단 대표적으로 두 쪽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오늘 조선도 좋지만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네.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약에 안 된다. 지금 예전 고점 돌파까지 좀 어렵다 봐야 될까요? 네, 만약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게 가져오지 못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US 스틸 인수했잖아요. 네. 그 인수한 목적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철강 산업도 사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라서 어렵죠.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던가 뭐 아니면 MRO 관련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력기기 화장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실적 사실 제일 주목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그 파생된 관련된 섹터들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하이닉스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대표적인 네. 기업이 한미반도체잖아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도 흐름 좋거든요.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와 좀 친한 기업들 있죠. 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반도체와 약간 양강구도이기 때문에 양쪽의 주가 동시에 움직일지 뭐 반대로 움직일지는 좀 대응을 비교해가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HBM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AI 가속기, 뭐 두산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기업들. 그래서 지금 HBM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반도체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증권가에서 4천까지 나왔거든요, 목표. 네. 코스피 4천 올해 안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올해 안에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더라도 네. 좀 횡보하다가 뭔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네. 있는 뭔가가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네. 4,000을 갈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300까지는 한번 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님과 함께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마지막 거래 화장품 기업들도 그렇고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트럼프 관세와 엮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